안녕하세요, 포베이브입니다. 오늘 알아볼 오토바이 브랜드는 아주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바이크 중 배기량이나 성능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바이크 브랜드, 바로 로얄 엔필드입니다. 다른 일제나 유럽 바이크들에 비해 마감면이나 성능 면에서는 소폭 뒤처질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라 생각되는 로얄 엔필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로얄 엔필드의 시작은 1891년 영국의 창립자 로버트 워커 스미스와 알버트 이디가 자전거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전거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영국의 미들섹스 엔필드 지역의 소화기 군수 공장에 정밀 기계 부품을 공급하며 이것이 엔필드 제조회사의 전신이 됩니다. 전신이 군수회사였던 만큼 여타 다른 대형 바이크 회사들처럼 로얄 엔필드도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참전하게 되며 군용 오토바이를 생산하며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최초 생산 모델들의 경우 군용 바이크의 표본적인 디자인이 상징이 되었고, 현재에 와서도 클래식 라인업이나 블랙 등 예전 군용 오토바이의 형상을 띤 라인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군용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 모델들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는데, 현재 클래식 바이크들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블랙 모델이 1932년 공개됩니다. 이 블랙 모델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며 전장을 누볐고, 이로 인하여 로얄 엔필드도 오토바이 회사로서의 성장을 거듭합니다. 현재는 인도 회사이지만 시초는 영국 회사로 시작되었는데요. 인도에 진출하게 된 시점은 1952년 인도 정부의 군용 오토바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인도 진출이 시작되었고, 1955년에는 엔필드 인디아를 설립하며 현재의 로얄 엔필드의 전신이 탄생합니다. 영국 본사에서는 인도의 값싼 인건비와 생산 환경이 필요하였고, 인도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오토바이를 현지 생산으로 도입할 수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에서 영국은 특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로얄 엔필드 영국 본사도 이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법인은 비교적 대공황 시절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인도 내에서의 매출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에 법인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를 인수하였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영국으로 역수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얄 엔필드의 바이크는 1900년대 초반부터 엔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크게 바뀌지 않은 진정한 클래식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본사가 인도로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도 생산이 이루어졌던 탓에 새로운 생산 환경이 필요치 않았고, 기존에 있던 부품과 엔진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발전시켰습니다. 할리와는 다른 특유의 불규칙한 말발굽의 엔진 필링을 추구하였고, 빅싱글 500cc의 엔진 또한 오랜 기간 개선을 거쳐 완성하였기에 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러한 단기통 빅싱글 엔진은 특유의 엔진 필링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반대로는 진동이 꽤나 심했으며 시속 1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분 좋았던 진동도 그냥 덜덜대는 진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인도 생산이라고 까내릴 것이 아닌 것이, 인도는 무려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인구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그에 대한 인프로가 최소 국내보다는 나은 상황이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에이처 그룹이 엔필드 인디아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모델들의 다각화와 세분화된 배기량을 개발하여 점차 인도에서의 로얄 엔필드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환경 자체가 로얄 엔필드 바이크의 발전을 도우게 되었는데, 인도의 경우 대부분 험로가 많고 시내 또한 극악의 주행 환경을 가지게 되어 이에 맞추어 발전해온 로얄 엔필드의 바이크들은 초기형을 제외하곤 내구성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특유의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탓에 완성도나 꽤나 높았기에 인증된 엔진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2000년대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여 해외 각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수출하며 회사가 보다 급성장하게 됩니다. 과거 국내에는 소량으로 개별 수입되었기에 그 가격이 품질에 비해 굉장히 창렬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굳이 이 가격으로 로얄 엔필드 바이크를 사느니 품질이나 성능이 검증된 일제나 유럽 바이크를 탄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2019년 기흥그룹을 통하여 정식 수입됨에 따라 큰 가격 인하폭이 있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로얄 엔필드 바이크들은 인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크 이외에도 의류나 신발류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특유의 감성과 디자인으로 시장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인도 생산이라는 거부감과 그에 따른 인도스러운 마감 품질은 타 경쟁사 바이크 브랜드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기흥그룹에서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며 여러가지 신차 보증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기에 신차로 바이크를 박스가도 메리트가 꽤나 있지만 3년 무제한 보증이라는 프로그램 속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보증이 날아가 버리는 괴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인업으로는 클래식 쿼터급 라인업에 클래식 350과 메테오 350, 멀티퍼포즈와 오프로드 라인업으로 히말라얀과 스크램 411, 클래식 미들급 바이크로는 부동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컨티넨탈과 인터셉터 650 브라더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미들급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 슈퍼메테오 650까지 라인업들을 살펴본다면 일제나 유럽제에서는 고배기량의 장르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초보자나 입문자가 접근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장르들의 바이크들도 로얄 엔필드에서는 니즈를 잘 파악하여 보다 접근성이 쉽도록 배기량을 낮춤과 동시에 출시 가격도 낮추어 접근성을 쉽게 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들은 바로 성능, 즉 배기량 대비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이도 사실 큰 단점이 아닌 부분이 현재 라이더들의 눈높이가 일제나 유럽제의 바이크에 높아진 상태로 맞추어져 있고, 그 바이크들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레 성능이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출시 가격 자체에서 차이가 크며 또한 클래식 바이크를 지향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속도나 성능보다는 바이크를 타면서 얻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바이크 자체도 많이 무거운 편이고 현재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인터셉터 650만 보더라도 타사의 동급 배기량 대비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나 감성, 오토바이의 크기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전혀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인도 생산이라는 너무나 큰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브랜드 로얄 엔필드. 거쳐가는 브랜드로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브랜드이며 메인 바이크든 세컨 바이크로도 손색이 없는 브랜드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